안녕하십니까, 강동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신축 빌라를 살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뭐가 있는지 자, 보시죠. 먼저 신축 빌라를 살 때 주의할 점 6가지를 한번 크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소유자 확인, 두 번째는 위임장 확인, 세 번째는 특약 내용 확인, 그리고 네 번째는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유령회사인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유자 확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소유자 확인을 할 때에는 일단 등기부 등본하고 토지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분양받으려는 신축 빌라의 주소가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와 같은지 당연히 확인을 하여야 되고, 분양계약서상의 매도인, 그러니까 그 건축주가 이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의 소유자와 같은지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다르다면 당연히 절대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되는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토지 대장의 소유자와 이제 건축주가 같은지, 지금 분양 계약서에 작성하는 사람하고 같은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아닌 사람이랑 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당연히 의미도 없고 이거는 사기를 당하는 거겠죠. 첫 번째로 소유자 확인. 매우 중요하고 간단하면서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자 확인 내용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위임장 확인입니다. 위임장 내용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분양사무실에서 건축주가 계약서 작성 및 입주 안내 등의 분양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 건축주들이 분양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분양 업무를 대신할 분양 대행사를 고용하고 위임장 작성을 통해서 분양 관련된 모든 일들을 그 분양 대행사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 업무를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너가 알아서 해줘,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위임장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런 이제 위임장 내용을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이 계약서 작성할 때 위임장 내용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또 봐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위임인, 그러니까 건축주겠죠. 건축주의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도정과 그리고 인적 사항이 이 위임장 안에 나와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리인 또한 이 대리인이 이 사람이 맞는지 신분증을 확인하던가 아니면 거긴 또 도장의 이름 같은 것도 같이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위임장 확인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특약 내용 확인이에요. 특약 내용.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이제 안에서 특약 내용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축 빌라를 분양받는 입장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담보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이라는 특약 내용을 꼭 적어야 합니다. 왜냐면 자, 집을 매수할 때,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올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진짜 한 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이 그러니까 나와야만 집을 살 수 있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면 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 많은 돈을 당장 어디서 구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꼭 특약사항에 계약금 반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간혹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너가 뭐 대출해가지고 네가 돈 가지고 오기로 했잖아. 이러면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건축주도 있으니까 꼭 명심하고 이 특약 내용을 적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내하는 담당자도 고객님이 이걸 모르셔도 당연히 얘기를 먼저 드려서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요. 자, 특약 내용은 확인됐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 이 부분부터 이제 또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자. 자,
근린생활, 우리가 근생 하는데 말대로 근생은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가를 주거용으로 꾸민 집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는 주택이 아닌데 여기는 상가인데 이거를 주택으로 불법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자, 근린생활시설, 이 근생을 주거시설로 구조 변경한 빌라인지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 일단 가격이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2억 중반대가 시세인데 어떤 집이 1억 7천, 1억 5천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일단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고, 자, 다음으로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서 여기에 이제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인지 주택인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근생에 대해서 어떤 게 안 좋은지 이런 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근생은 주거 용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취사시설 있죠. 뭐 싱크대 같은 거,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이 취득세 또한 상가 취득세 4.6%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 주택이 1.1%인데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입주 후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주택수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 이 빌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차는 이제 한 집당 하나씩 정해져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도 주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입주 후에도 주차 문제 등으로 다른 입주민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된다면은 싱크대 등 이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취사시설들을 다 철거한 다음 시정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지 이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잘 체크하셔야 되고, 근린생활 시설을 팔려고 간혹 5년만 아니면 한 3년만 내면 돼요. 3년 얼마 안 나오는데 저희가 뭐 그런 거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업자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팔면 그만이라는 심보입니다. 정말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내가 살다가 다시 팔려고 할 때 진짜 힘듭니다. 신축일 때는 그렇고 깔끔하고 좀 새 집이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분양이 되는데 내가 살다가 이 근생 용도인 이 불법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거용으로 바꾼 이 집을 팔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팔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렇다 보면 같이 나의 가격은 떨어질 테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나의 재산이 손해가 본다는 점, 이런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불법 건축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불법 건축물이면은 당연히 집을 사면 안 되겠죠. 이 불법 건축물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때는 자,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면 됩니다. 자, 이 집은 불법 건축물 아니죠 할 때 네, 아닙니다. 뭐 이런 이제 대화가 오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은 진짜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서 사려고 하는 이 집이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그 집이 불법 건축물이라면 왼쪽의 사진처럼 건축물 대장이 표기되는데요. 자, 건축물 대장을 뗐을 때 이 오른쪽에 노란 색깔로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나옵니다. 꼭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집을 알아봐야 되고요. 위반 건축물인 거를 모르고 나서 그리고 특약사항에 위반 건축물인 걸 알고 이 집을 산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어놓는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죠. 이랬을 때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나중에 분명히 얘기했다 하면서 법적으로 가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은 직접 체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정직하고 좀 착한 이런 담당자들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 건축물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꼭 체크하셔가지고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유령 회사인지 확인하자. 자, 믿을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선별해야 할 텐데요. 계약만 체결하고 나서 자, 계약금만 들어가면은 진짜 나 몰라라 하는 업체들이 많고요. 진짜 사라지는 비양심적인 업체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건네받은 명함의 이름과 실제 이름이 같은지를 꼭 확인하세요. 이 명함상에는 이름을 뭐 홍길동으로 해놓고 실제 이름은 뭐 고길동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떳떳하지 않고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과 다르게 핸드폰 번호도 다르게 명함에다 적어 놓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내가 전화를 한 그 업체가 실제 있는 업체인지 꼭 주소지로 방문해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가보면은 그 주소지에 그 회사가 없는 경우가 진짜 열에 한 5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업체가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를 직접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짜 꼭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집을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고 나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한국주택건설은 온스톱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담당자들이 일괄 진행을 도와드리고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설명드릴게요. 내 집 마련이란 진짜 일반적으로 생소하고 어려운 일이죠. 살면서 집을 여러 번 이렇게 취득한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준비해야 할 부분이나 아까처럼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저희 이제 담당자들은 이런 경험들이 매우 많겠죠. 매일마다 집을 안내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한국주택건설 담당자들은 고객님들의 1대1 멘토가 되어서 진솔됨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에서 고객님들께 안내해드리는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락을 주시면 무료 전화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 놓고요. 그 다음 1대1 동행 답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담당자와 1대1로 동행 답사를 하면서 신축 현장 비교 분석을 도와드리고요. 이 답사를 통해서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났을 때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필요 서류 아니면은 불법 건축물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등 모든 것을 이제 담당자들이 미리 체크하여 안전하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자, 계약을 한 다음에 기존 집, 뭐 내가 전세로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월세일 수도 있고 자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존 집을 처분하는 것도 저희가 서비스로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빠른 매매나 아니면 다음 세입자를 맞춰드리는 것을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야 하게 되기 때문에 대출 또한 최저금리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찾아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대출까지 완료가 됐을 때 입주 전 사전 점검, 뭐 하자 체크 등 입주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입주 전 모든 것들을 이제 완료해 놓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입주를 할 때 이제 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사 날짜를 이제 다 픽하고 그 다음 이사하는 날, 뭐 이사도 중요하지만 이 집이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까지 안전하게 끝 마무리가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서 안전한 소유권 이전까지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분양 받으시고 나서도 계속 전화 주시면서 궁금하신 것들 여쭤보시고요. 이러면서 저희가 사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해드리니 믿고 전화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신축 빌라를 살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들이 한번 알려드려도 내가 실제로 집을 계약할 때 놓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알아보고 공부를 하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할 때 진짜 뭐 나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한국주택건설 강동환 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